예, 42페이지 펴두시면 되고요. 앞 시간에 이제 각종 이제 기반 시설하고 도시공객 시설, 광역 시설 봤었죠. 앞 시간에 이제 각종 이제 기반 시설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각종 시설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네.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이 개량하는 이 사업을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여기선 어떤 걸 많이 틀리게 되냐면,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네. 자, 거기 42페이지 보시면,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밑에다가 기반 시설 X라고 적어두세요. 모의고사나 본고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용어를 틀리게 나와요. 예.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계획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면 이거? 뭐가 X야 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면 이거 맞는 질문이죠? 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면 이건 X라고요. 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해요. 네. 이걸 잘 틀리게 내니까요. 네. 이 개념을 잘 잡으세요. 네. 자, 그럼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나서요. 3개월 내에요.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요.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요. 자, 원칙적으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이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우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나 군수 같은 사람이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예외적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자, 양갈 1번에 보니까 거기 1번에 원칙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예외가 나와 있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거기 3개월이 나와 있죠. 이게 그 작년까지는 2년이었거든요. 네, 2년이었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3개월로 좀 바꿨어요.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예. 다만 동그라미 2번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 국장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원칙적인 이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한테요. 그 서류를 보내줘요. 예, 송부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양갈로 이번에 구분해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하고요.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1단계 집행계획은 최초 3년 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에 포함시키고요.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구분해서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에 포함시키고요.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죠. 네. 자, 그럼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수립할 때요. 수립 절차에 보니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시장 구수는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공부에다가 공고를 해줘요. 자, 42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다음으로 해야 될 절차가 뭐냐면 앞으로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할 건지 시행자를 지정해야 돼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하니까 조금 막연하죠. 무슨 사업이지 이게? 그냥 법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로 보면 제일 큰 사업이 뭐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4대강 하천 정비 사업 들어보셨나요? 4대강 하천 정비 사업. 하천 무슨 시설이죠? 하천. 기반 시설 중에서 방지 시설이 포함이 되죠. 이거 하천 이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나서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이거 설치하거나 하천 정비하는 사업 이거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했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4대강 사업 생각하시면 돼요. 4대강 사업요. 이런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제 좀 대충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거나 하천 정비하는 사업 있죠.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할 건지 이제 시행자를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시행자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행정관청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비행정관청도 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만 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관청은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이 사업 시행자까지 하면 자기가 그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행정관청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도 이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들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다 보니까 현황에 대해서요. 수립하는 게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관청이 아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정만 받으면요. 자, 그럼 비행정관청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데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제일 많이 했던 비행정관청 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LH공사 같은 데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있죠. 대구로 예를 들자면 대구도시공사 같은데 이런 지방공사도 이 비행정관청으로부터 비행정관청이다 보니까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정만 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다만 순수한 민간도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자, 민간인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쉽게 설명하면 대형 건설사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4대강 혹시 어디 얘기하는지 아세요? 서울의 한강 들어보셨죠? 충청도의 금강 들어보셨나요? 우리 대구 거쳐서 저 부산까지 흘러가는 낙동강 들어보셨나요? 저기 전라도 쪽에 영산강 들어보셨나요?
이 4개 강을 우리나라의 4대 강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 4대 강을 다 막아가지고 뭐 건설했습니까? 보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도 보면 저기 달서 쭉 지나서 가다 보면 달성 지나서 가다 보면 강정보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이 강을 다 막아가지고 보를 세워서 여기다가 운하 띄우겠다고 대규모 이제 토목 건설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예, 이런 사업을 이제 대규모 이제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 4대강 사업할 때 우리 낙동강도 보면 저기 그 안동에서 발원이 되거든요. 안동을 발원해서 우리 대구 지나 가지고 저 밑에 부산까지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 이 낙동강의 길이가 엄청나다고요. 길이가요. 그럼 이 구간에 나중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막을 때요.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 공구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1공구 H건설 주고요. 현대건설 주고요. 저기 2공구는 삼성건설 주고요. 예, 이런 식으로 3공구, 4공구에서 공구를 아주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하면서 제일 많이 수혜를 입었던 사람이거든요. 4대강 사업하면서 우리 국민 경제에 사실은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예산 그냥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 대형 건설사들 배불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정만 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민간 시행자 대형 건설사가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좀 까다로운 조건이 좀 필요해요. 자, 43페이지에 보니까 양갈로 1번에 자, 원칙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 시장군수는 이 법,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할 수도 있고요. 도지사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경우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양갈로 2번에 보니까 비행청령청인 시행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정만 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단 2번에 거기 민간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순수한 민간이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요. 일정한 지정 요건이 필요한데요.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요. 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대상인 토지예요. 그 토지에 가로 안에 국공유지 면적 다 포함해서 밑줄 꺼두세요. 토지 국공유지 제외요? 밑줄을 포함해서 꺼시라고요? 가로를 포함해서 가로를 포함해서 밑줄을 꺼시라고요? 네. 자, 토지면 제외는 맞고요. 네, 제외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꺼두세요.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밑줄 꺼두세요. 하고입니다. 네. 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밑줄 꺼두세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비행정관청 중에서 순수한 민간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일정한 지정 요건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죠. 둘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이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다만 이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돼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이에요. 민간한테는 왜 이렇게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고 할까요? 민간은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대규모 국책 사업이 많거든요. 예. 그럼 국가 정책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도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의 3분의 4를 직접적으로 소유할 만한 재력을 갖추라고요. 그리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꿔서 해석해 볼게요. 만일에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이 시행자들은요. 순수한 누구만? 민간만요. 네. 자, 거기 전제 조건에 보니까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밑에 있는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라면 이때는 이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요. 네. 자, 거기 밑에 표에다가 거기 국가, 지자체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네. 그 동의 X라고 적어두세요. 자, 그럼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행정관청이든 비행정관청이 행정관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든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이 시행자는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요.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란 걸 받게 되는데요. 자, 우리 공법에서 그 인가 제도는 뭔가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가 제도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보면 실시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합 있죠. 조합들도 나중에 설립 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가 제도는 법적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인가를 내줘요. 자, 그럼 이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나중에 인가를 내줄 때 일정한 조건이라는 걸 달아서 인가를 내줄 수도 있어요. 네. 자, 밑에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시행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종류는 어떻고, 명칭은 어떻고, 면적이나 규모, 사업 시행자의 성명이나 주소,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밑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네. 자, 양갈로 이번에 보니까 나중에 도시공계획 시설 시행할 때는 그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 지역별로 별도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 아까 4대강도 공구로 나뉘었다고 했죠. 그 공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할 수도 있다고요. 자, 양갈로 이번에 보니까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받아야 되고요.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해 준 사람은 결론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해 준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변경 인가 등이란 말 나와 있네요. 자,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데요. 다만 다음에 거기 경미한 사항이 밑줄 그어두세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뭘까요? 인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요. 대표적으로 사업 명칭 변경한대요. 네, 사업 명칭요. 이번엔 사업을 4대강 사업에서 명칭을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으로 명칭을 바꾼대요. 이건 좀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변경인가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단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4가지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해줄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민법 시간은 아니니까 조건과 기한 배우는 건 시간 아닙니다. 그건 이제 민법 쌤이 뭐 전문이시고요. 네. 그럼 4가지 조건을 할 수 있는데 인가권자는
내가 인가해 줄 테니까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는 이렇게 하고, 위해란 말은 위험한 재해 줄임말이에요. 위험한 재해는 이렇게 방지하고, 환경오염 방지는 이렇게 하고,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는 이렇게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할 수도 있다고요. 네. 자, 그럼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조건부 인가를 할 때 네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인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인가해 줄 테니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는 이렇게 하고, 위험한 재해는 이렇게 방지하고, 환경오염은 이렇게 방지하고,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는 이렇게 해라. 내가 인가해 줄게라고 조건을 달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가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시한 조건 잘 이행을 할 것 같아요? 잘 이행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했던 거 자 약속 잘 지키나요? 잘 이행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인가권자는 나중에 이 사업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한테는, 이것도 옆에 거랑 같이 적을까요? 내가 인가해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조건을 이행한다는 그 보증금 형식으로 내가 5천만 원만 은행에다가 예치시켜라. 내가 인가해 줄게라고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할 수 있어요. 네. 자, 밑에 바로 보니까 4번에 이행 담보란 말 나와 있나요? 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군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그 이행 보증금 예치 및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행 보증금 예치에다가 거기 밑에 민간이라고 적어두세요. 이행 보증금은 민간만 예시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네요. 그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까요? 예치하지 않을까요? 예치 안 해도 된다고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에다가 그게 순수한 민간만, 이 대형 건설사들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 안 해요. 네. 제가 적어놓은 지금 노란색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공객시설 사업 파트에서는요. 네. 시험 문제 내면 출제원들이 자꾸 이런 걸 틀리게 낸다고요. 네. 자, 만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라고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되죠. 한국토지주택에서 뭡니까? 공공기관이거든요. 이 공공기관은 공공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일정한 징용권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나중에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누구만? 순수한 민간만. 민간한테만 좀 까다로운 동의요건이 필요하고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세요. 중객실 사업 파트에서는요. 자, 그러면 인가권자들은 나중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해주면 관보에다가 고시하고요. 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인가를 해주면 나중에 공보에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고시는 해줘야 됩니다. 자, 45페이지 보니까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란 말 나있죠.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고시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요. 그러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만 받으면 이 사업 시행자들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 보호 조치를 5가지를 취하게 됩니다. 자, 45페이지 보시니까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란 말 나있죠? 예. 거기 말 이해 안 되시면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라고 적어두세요.
45페이지예요. 자, 사업 대상 지역이나 대상 시설이 너무 대규모 시설이라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요.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 양갈 1번에 분할 시행에 밑줄 그어주세요. 사업의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관계 서류의 열람 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시행자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이 정하게요.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다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 이런 것들을 다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자, 기반 시설 중에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고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르는데요. 예. 자,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땅 있죠. 예, 그 땅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 부르게 돼요. 자,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고 나면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갑은 부지 내에 묶여 있는 토지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반은 걸쳐 있고 반은 걸쳐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부지 내에 묶여 있는 토지는 아니에요. 이 부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예요. 그리고 도시공객시설 부지 내에는 이렇게 사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부지 내에 묶여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 강제 수용합니다. 수용을 한다고요? 강제 수용요? 그럼 강제 수용을 하려고 사업 시행자가 이 갑을 찾아가요. 선생님, 토지를 지금 이제 부지로 묶여 있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합시다라고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이 갑은 얼마 주실 건데요? 이렇게 하겠죠. 평당 100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하더래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바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5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다음에 한 번 더 찾아갔더니만 이 갑이 갑자기 사업 시행자가 하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외국으로 잠수를 타버렸어요. 왜 잠수 탈까요? 보상금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봐 잠수를 탄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 민법상 시행자가 보상을 한다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까? 자, 보상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갑한테 민법 안 배웠어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갑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시행자가 갑한테 도달시키고 싶어도 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갑이 잠수 타고 해국으로 떠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시행자는 이 갑한테 원래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시킬 수도 없다 보니까 법원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안 받아주니까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게시를 하면 갑한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뭐라 하나요? 공시송달을 배우셨나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공시송달 인정이 돼요. 자, 밑에 양갈로 3번에 공시송달 나와 있나요? 자, 이건 민법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셨으니까요. 네. 자, 나중에 이제 시행자가 이 갑의 갑이나 이 을의 토지도 나중에 이 부분은 묶여 있고 이 부분은 묶여 있지 않더라도 잔여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나 을의 토지를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시행자가 이 갑의 토지가 소유권은 갑한테 있는데 이 갑의 토지에 만일에 누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는지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는지 임대차를 설정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뭐 떼봐야 됩니까? 등기부란 걸 떼봐야 되거든요. 예. 우리 보통 등기부 등본 정확한 용어는 등기상 정부정명서라고 배웠나요? 쉽게 그냥 등기부를 할게요. 예. 자, 등기등본 우리 떼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부 떼려면. 예. 요즘 뭐 법원이나 등기소 가는 사람 잘 없죠? 인터넷 등기소 있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뗄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떼보신 분 혹시 있나요? 등기부? 예. 공인중개사가 다 떼주니까 알아서요. 예. 그 갑의 토지에 원래 이제 인터넷 등기부나 떼려면 공짜로 떼나요? 아니면 돈 내야 되나요? 그 인지세 내야 돼요. 예. 그리고 갑의 토지에 갑의 가족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거 떼려면 뭐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가족 관계 증명서나 등본 이런 거 떼봐야 되죠. 예. 그럼 우리 등본 같은 거 뗄 때 주민센터 가면 얼마 내고 떼나요? 돈 내고 떼야 되죠? 우리 근데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공짜로 뗄 수 있어요? 정부24 홈페이지 가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다 공짜로 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시행자 나중에 갑의 토지 등기부나 그 등본 초본 같은 거 발급할 때 다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요. 시행자한테 대단한 특혜입니다 이거. 자, 45페이지 양갈로 4번 해보니까 어차피 부지 내에 묶여있는 토지는 나중에 강제 수용한다고 했죠? 네. 이 토지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시행자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아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 묶여있는 토지나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 다 수용, 사용이 가능한데 다만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밑줄 그어두세요. 일시 사용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그럼 부지 내에 묶여있는 이 갑의 토지 있죠? 부지 내에 묶여있는 토지는 수용도 가능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근데 이 병의 토지는 부지 내에 묶여있어요? 인접한 토지예요? 인접한 토지죠? 그 인접해 있는 이 병의 토지는 수용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용은 안 돼요? 일시 사용 동그라미 제가 쳐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밑에 사용 X라고 적어두세요. 수용요? 수용 X요? 일시 사용 밑에요? 네. 이제 올 말쯤 되니까 이제 머리에 올라타려고 그러네요, 다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일시 사용 밑에 수용 및 X라고 적어두세요. 이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권 인정이 안 돼요. 다만 부지 내에 묶여있는 토지는 수용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한데 인접한 토지는 사용권만 인정이 되는 거지 수용권은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네.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하시나요, 다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저기 46페이지 보시면 자, 그게 준용 법률이 하나 있죠. 네. 원래 그 대규모 이제 그 공익 사업에 의해서 타인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은 우리 국토계획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예. 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줄여서 공치법이라는 걸 따라가요. 예. 근데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우리 공법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공익 사업의 한 종류로서 도시공계획 사업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공계획사업이라 하면 도시공계획 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공익사업으로서 나중에 토지를 수용할 때 이 공치법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인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가 인정이 되는데요. 사업 인정 고시란 말은 다른 말로 수용의 시기를 얘기해요. 자, 준용 법률에서 수용 및 사용에 관해서 이 법이라면 국토계획법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법인 공치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다만 이 공치법의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사업 인정 고시란 말 잘 이해 안 되시면 옆에다가 수용 시기라고 적어두세요.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요 타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거든요. 사업 인정 고시란 말은요. 바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게 되면 이때부터 수용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옆에 줄에 보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말있나요? 그 실시계획 고시 밑줄 그어두세요.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공치법에 따른 그게 사업 인정 고시로 간주가 돼서 수용 가능하다고요. 자, 두 번째로 재결 신청이란 말은 이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보상 금액의 협의에 대해서 가정이에요. 원래 공치법에 따르면 이 재결 신청을 1년 안에 끝내야 돼요. 보상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 1년 동안 연락 끊고 외국에 갔다 오면 재결 신청이 안 이루어지겠네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보상 금액을 주든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1년 안에 이거 보상 금액에 대해서 협의 끝내려면 이거 가능할까요? 4대강 사업하는데 1년 만에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끝내래요. 공치법에 따르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결 신청 기간을 많이 뒤로 연장해 뒀어요. 공치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정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한다는 거죠. 사업 시행 기간 밑줄 그어주세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재결 신청 기간을 많이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인 토지 출입 가능해요. 자, 양갈로 보니까 타인 토지 출입 등이란 말 나있죠. 자,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요. 자, 기초조사나 조사 측량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 적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나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할 때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한테 통지는 해줘야 되고요. 다만 행정청인 시행자 밑줄 그어주세요. 허가받는다는 겁니까? 허가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허가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지금 너무 밑이라서 안 보이겠네요. 자, 타인 토지 출입이란 말은 출입이나 일시 사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출입 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을 할 때 행정관청이냐 비행정관청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때 행정관청인 시행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허가 안 받고 출입 가능해요? 그러면 비행정관청인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허가 받고 출입 가능하다고요? 혹시 양갈 5분에 잘 이해 안 되시면 타인 출입 등 옆에다가
행정관청은 허가 X, 비행정관청은 허가 반드시 받고 출입해야 됩니다. 일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 타인 출입할 때. 예. 자, 3번에 일시 사용 등에 동의해서 타인 토지를 재력 저축시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 밑에 줄에 행정청인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거기 밑에 보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했죠. 자, 그럼 비행정관청이 사업시행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허가 갖고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자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 양갈로 5번의 출입 제한에서 일출 전이란 말은 뭘까요? 해 뜨기 전, 일몰 후라는 말, 해진 후를 얘기하는 거죠. 이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출입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이거 출입하려면 정표나 허가증 이거 제출해 줘야 돼요. 자, 47페이지에 8번 보시면, 자,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몇 줄 꺼주세요. 타인 토지에 출입을 했는데 이번에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타인 토지 조사나 청량 업무를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했어요. 근데 타인 토지에 출입을 했는데 그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해가지고 좀 그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때 손실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될까요? 출입한 공무원,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보상해 주라 하면 공무원 겁나 출입하겠습니까? 예.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관청인 대구시청이 이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고요? 이게 4월달 모의고사에 나왔었나요? 처음 보는 단어인가요? 행위자가 직접 손실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한다고요? 단 하나 뺀 거예요. 사실은요. 자, 47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6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는 말 나있죠.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안 돼요.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이번에 저기 군이 지역하고 묶어가지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라는 대규모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대요. 이건 국가 정책적인 방향, 국가적인 방향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통합 신공항 부지가 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아주 대규모 면적일 텐데요. 이 부지 내 사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한 땅을 국유지라 부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공유지라 불러요. 예.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이 땅은 나중에 대규모 이 통합 신공항이라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이 사업을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방해해야 될까요? 사업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 국공유지를 통합 신공항 건설하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거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 사업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에 이거 매각하나 양도하는 게 금지된다고요? 이거 만일에 매각하나 양도하게 되면 이거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지금 뭐 무효나 취소 변는 시간 아닙니다. 밑보쌤한테 물어보세요. 네. 자,
47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 공사를 뚝딱 해서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준공검사는 걸 받아야 되고요. 이제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그때 준공검사는 아까 시식에 인간해준 사람 있죠? 시식에 인간해준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이제 준공검사 받고 그 공사 완료 공고는 이제 시식에 인간해준 사람,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이제 공사 완료 공고를 해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파트였고요. 이 파트는 매년마다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매년마다 나오는 파트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년에 안 났어요. 작년에 안 났어요. 매년마다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안 났습니다. 올해도 안 나올 확률이 있고 하여튼 이거는 조금 반반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지문도 아니고 출제원이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건데 근데 다만 작년에 안 나와서 올해 이제 좀 깊이 있게 다룬 이유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이 파트를 한번 봤던 거고 문제는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요. 자, 국토계획 및 이해에 관한 문형상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고 있죠? 3번 문제인데요. 매일 정리노트. 이게 이제 28회 때 출제했던 문제예요. 자, 1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되죠? 오, 잘 맞추시네요. 이것도 1번 다. 1번.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딱 기억해 보세요. 이런 걸 잘 물어본다고요. 자,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의회 의견 들었긴 해야 되죠. 자,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가 직접 의견 들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겠네요.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죠. 자, 행정청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의사를 표시를 도달시킬 수 없을 때 그 서류 송달을 가름해서 그 내용 공시할 수 있죠. 이걸 줄임말로 공시송달을 하죠. 공시송달 인정이 된다고요. 의외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이거. 그래서 제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파트에서는 저기 노란 그릇 쏘는 2개 있죠. 이 2개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항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파트 물어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를 딱 먼저 줄을 끄셔야 돼요. 민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항상 줄을 딱 끄셔야 돼요. 그래서 민간한테는 아무래도 나중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일정한 좀 동의 요건을 좀 까다롭게 받고 나중에 이행보증금에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잘 나오는 파트가 사업 시행자 보호조치 있죠. 이 5가지 보호조치 5개를 잘 물어봐요. 이걸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니까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제는. 잠시 쉬었다가요. 그러면 4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